AI로 돌아온 남편 목소리, 새벽 2시에 제 통장 비밀번호를 묻고 있었습니다. AI로 돌아온 남편 목소리, 새벽 2시에 제 통장 비밀번호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진짜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혜자야, 나야. 그 목소리는 분명 제 남편 두진이었습니다. 시내 가까이 같이 산 사람 목소리를 어떻게 못 알아듣겠어요. 말 끝을 약간 올리는 버릇, 혀가 짧아서 혜자야를 늘 혜자야 비슷하게 부르던 소리, 기침 한 번 하고 말을 잇는 습관까지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2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원래도 깊이 못 자는 편이에요. 남편 보내고 난 뒤부터는 더 그랬습니다. 10번쯤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면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고 다시 누우면 옆자리 빈 이불이 눈에 들어와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나이와 그런 형편이었죠. 그날도 물 한 모금 마시고 누웠는데 머리맡에 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처음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요즘은 밤에도 대출 문자, 광고 전화 별게 다 오니까요. 그런데 화면에 뜬 건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두진. 제 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년 7개월이었어요. 제가 직접 장례 치렀고, 영정 사진도 제가 골랐고, 납골당 위치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 이름이 새벽 2시에 제 휴대폰에 뜬 겁니다. 저는 한참 벨소리만 들었습니다. 안 받으면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꼭 받아야 한다는 듯이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바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자야, 나야. 그 자리에서 제 가슴이 얼어붙었습니다. 두진 씨? 제가 제 입으로도 안 믿기는 소리를 했어요. 이성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죽은 나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목소리 하나에 50년 습관이 먼저 튀어나오더군요. 잠깐 침묵이 있었고 그 다음 남편 목소리가 아주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통장 비밀번호 4자리 말해봐. 내가 해둔 돈을 옮겨야 돼. 그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무섭다기보다 이상했어요. 왜 하필 통장 비밀번호지? 왜 죽은 남편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보고 싶었다, 미안하다, 잘 지내냐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묻는 거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더 조급해졌습니다. 혜자야, 빨리. 우리 예금 통장 그거 있잖아. 네가 바꾼 그 4자리. 우리 예금 통장.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장은 정말 존재했거든요. 남편 살아있을 때 같이 쓰던 예금 통장인데 남편이 죽고 제가 단독 명의로 돌려놓으면서 비밀번호를 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아니, 저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겨우 그렇게 묻자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 부드럽게 정말 제 남편이 화내는 저를 달랠 때 쓰던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혜자야, 겁먹지 마. 나 두진이야. 빨리 말해. 그 순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새벽 2시 어두운 방 죽은 남편 이름. 그 남편 목소리로 통장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 정신을 놓기 딱 좋은 조합이었죠. 저는 불도 못 켜고 그대로 침대 끝에 앉아 한참 동안 제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 번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문자였습니다. 아직 안 늦었어. 비밀번호 4자리만 보내. 저는 그 문자까지 보는 순간
오히려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 귀신은 아니구나. 귀신이면 적어도 문자까지는 안 하지. 그러자 무서움이 화로 바뀌었어요. 누가 이딴 장난을 하지? 죽은 사람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저는 바로 아들 민석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석은 자다가 받았는지 목소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 시간에? 민석아, 방금 내 아버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 그 말이 끝나자 민석이 완전히 깼는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전화가 왔고, 목소리도 내 아버지였어. 엄마 꿈꾼 거 아니야? 문자도 왔어. 그제야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아무것도 보내지 마. 내일 아침에 바로 갈게.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커튼 틈만 봐도 누가 서 있는 것 같고 휴대폰 화면만 켜져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4시쯤에는 정말로 남편 사진을 붙들고 울었어요. 당신이면 이러지 마. 사람이면 그만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저도 모릅니다. 남편한테 한 건지, 장난치는 사람한테 한 건지, 아니면 이미 조금씩 미쳐가던 제 자신한테 한 건지. 아침 7시쯤 민석이 왔고 며느리 지윤도 같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절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잠도 못 주무셨겠다. 요즘 AI로 목소리 만드는 거 많다던데. AI. 그 말을 들으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죽은 사람 목소리도 만들 수 있니? 제가 묻자 며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짧은 음성 파일 몇 개만 있어도 된대요. 짧은 음성 파일 몇 개.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나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 남편 생전 음성 메시지나 동영상이 여러 번 오갔거든요. 손주 돌잔치 때 찍은 영상, 환갑잔치 때 노래 부르던 녹음, 제가 휴대폰에 갖고 있던 것도 많았고요. 민석은 제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번호는 인터넷 전화처럼 바꿔서 건 것 같고 문자도 피싱 쪽일 가능성이 커. 근데 왜 아버지 목소리를? 엄마가 당황하니까 그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고 딱 네 자리만 불렀어도 큰일 날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니 통장 비밀번호를 다시 바꿔야겠다고 하니까 민석이 갑자기 너무 강하게 말리는 거예요. 엄마, 지금은 건드리지 마. 괜히 잘못 만졌다가 더 꼬일 수도 있어. 왜? 은행이랑 먼저 상담해보고 비밀번호 바꾸는데 뭐가 꼬여? 엄마가 지금 너무 놀라서 그래. 그 말을 옆에서 듣던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지금은 너무 예민하셔서 판단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판단이 잘 안 된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도 제 심장 한구석에 박혔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죽고 난 뒤부터 이 부부가 제게 자주 하던 말이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어머니 혼자 큰돈 만지시면 위험해요. 어머니 은행 일은 저희랑 같이 하세요. 처음엔 그것도 다 걱정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전부 다른 뜻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그날 바로 제 인터넷 뱅킹을 같이 확인해 주겠다고 했고 저는 이상하게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괜찮다. 내가 은행 가서 직접 할게. 그러자 민석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봤어요. 아, 이 애는 지금 내 안전보다 내 계좌 접근이 끊길까 그게 더 신경 쓰이는구나.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은 제 얘기를 듣더니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 내역을 점검해 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 3분. 제가 전화를 받기 직전. 모바일 뱅킹 로그인 시도가 3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 저는 그걸 보는 순간 다리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제 계좌에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제가 자는 새벽 2시에 은행 직원이 묻더군요. 가까운 가족 중에 스마트폰이나 계좌 관련 정보를 아는 분 계십니까? 그 질문에 저는 왜인지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말이 그날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집에 돌아와 저는 바로 휴대폰과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 유품 상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두지는 원래 디지털을 잘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론 고지식한 기계쟁이처럼 살아도 속으론 뭐든 기록해두고 대비하는 타입이었죠. 실제로 죽기 전에도 그랬어요. 혜자야, 사람보다 무서운 건 기록 없는 돈이다. 통장하고 비밀번호는 절대 안 돼 두지 마. 그리고 내 목소리로라도 누가 비밀번호 물으면 그건 100%나 아닌 거다. 그 말을 저는 남편 살아있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땐 농담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TV에서 보이스피싱 뉴스 보고 한 소리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 문장이 그날 갑자기 떠오른 겁니다. 내 목소리로라도 누가 비밀번호 물으면 그건 100%나 아닌 거다. 저는 바로 남편 서재 서랍 깊숙한 곳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녹음기 하나와 작은 USB, 그리고 남편 글씨가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혜자에게 혹시 내 목소리가 먼저 찾아오면 이걸 먼저 열어. 그걸 보는 순간 제 손등에 소름이 확 올라왔습니다. 남편이 알았던 걸까요? 언젠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석이 사업빚 확인, 지용카드빚 심각, 내가 죽고 나면 내 돈부터 노릴 수 있다. 특히 내 영상, 음성 파일 넘기지 마.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식탁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석이 빚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가게 하겠다고 대출 받았다가 접은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용 카드비까지? 그리고 남편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편지 첫 장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 누가 내 목소리로 너를 흔들면 그건 그 사람이 내 돈보다 내 정신부터 무너뜨리려는 거다. 그걸 읽는 순간 저는 딱 깨달았습니다. 새벽 2시에 그 전화는 단순히 비밀번호 하나를 빼내려는 시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죽은 남편 목소리를 들려주면 제가 놀라서 판단력을 잃을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사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이름 저장 방식, 제가 겁 많은 시간대, 제가 남편 목소리에 얼마나 약한지, 제가 어떤 통장을 어떤 용도로 쓰는지까지 아는 사람. 밖에 사기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은 딱 둘이었습니다. 민석, 지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래도 한 번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새벽, 이번엔 전화가 아니라 거실의 스마트 스피커에서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잠에서 덜 깬 채로 거실로 나왔고 어두운 집안에서 그 기계가 파란불을 켜고 있더군요.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혜자야, 어제 왜 안 말했어? 내가 해둔 돈이 묶인다니까. 그 순간 정말로 머리끝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스피커를 꺼버리려고 손을 뻗는데 남편 목소리가 다시 나왔습니다. 내 자리만 말하면 돼. 민석이도 힘들잖아. 민석이도 힘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죽은 남편이 민석 이름을 꺼내죠? 그리고 왜 하필 그렇게 말하죠? 남편은 살아있을 때도 민석이 돈 문제로 손 벌리면 늘 그랬습니다. 애 힘든 건 알지만 내 통장은 내가 지켜. 똑같은 상황에서 남편은 절대 저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스피커 전원을 뽑아버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콘센트를 2번이나 놓쳤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민석 부부가 오기도 전에 제가 먼저 남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오래 거래하던 김 변호사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듣더니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요즘 이런 방식 많습니다. 죽은 사람 목소리도요? 네. 가족 음성 파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럼 가족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오히려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이상하게 눈물도 안 나더군요. 사람이 가장 크게 배신당할 것 같을 때는 슬픔보다 먼저 정리가 됩니다. 김 변호사는 바로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제 계좌 전부 거래 중지 재설정, 추가 인증장치 변경, 명의 도용 시도 여부 확인,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생전에 별도로 맡겨둔 디지털 유산 파일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원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숨이 좀 찬 얼굴이었어요. 아마 마지막 입원 때 찍은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남편은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자야,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갔겠지. 그리고 혹시 내 목소리 흉내내는 놈이 있으면 10중 8구 민석이 쪽일 거다. 놀랄까봐 못 말했는데 민석이 사업빚이 생각보다 크다. 지윤이는 카드 돌려막기 중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막았지만 내가 없으면 내 통장부터 볼 거다. 그 순간 제 손이 얼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애니까 한 번은 믿고 싶었다. 그 한 문장을 듣는데 제 심장이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한 번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한 번은 오해일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저와 똑같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 거였던 겁니다. 그날 저녁, 민석과 지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 묻더군요. 엄마, 오늘 또 그런 일 없었어? 없었다. 스피커는? 내가 꺼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 지윤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아, 저 애는 그 스피커가 왜 꺼져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구나. 저는 일부러 더 힘없는 척 말했습니다. 민석아, 나 요즘 정신이 좀 없긴 하다. 민석이 바로 제 옆에 붙어 앉았습니다. 엄마,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이제 은행 일 같은 건 혼자 하지 말라고. 그 말이 얼마나 자연스럽던지 정말 토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석 눈빛이 딱 달라졌습니다. 지윤도 마시던 물을 내려놓더군요. 엄마가 비밀번호 같은 건 잘 기억하지?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멍한 얼굴을 했습니다. 가끔 헷갈린다. 그럼 적어둔 데 없어? 왜? 아니, 혹시 또 무슨 일 있으면 내가 빨리 막아야 하니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마지막으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민서가, 응, 엄마, 내가 왜 막아? 뭐? 막는 게 아니라 네가 열려고 한 거잖아.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석이 바로 얼굴을 굳혔고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어제 새벽 전화, 오늘 새벽 스피커. 저는 식탁 위에 남편 편지와 영상 캡처를 꺼내놨습니다. 내 아버지가 다 알고 있더라.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오해? 저희가 그럴 리가. 저는 바로 잘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 애들이. 왜 죽은 사람 목소리로 통장 비밀번호를 묻니? 민석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건 뭐? 나는 그냥 뭐? 민석은 한참을 씹어 삼키다가 결국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잠깐만 빌리려 했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잠깐만 빌리려 했다. 죽은 아버지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새벽 2시에 엄마를 깨워 비밀번호를 캐내려 한 일이 그의 입장에서는 잠깐만 빌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지훈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급했어요. AI 앱은 그냥 장난처럼 시작한 거예요. 장난? 어머님 반응 보니까 겁먹으신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겁먹으신 것 같아서? 저는 지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니? 스피커로? 지훈 입술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석이 대신 말하더군요. 엄마가 혼자 사시니까 요즘 자꾸 이상한 데에 돈 쓰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내 돈을 내가 쓰는 게 이상한 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카드값 막아주는데 안 쓰면 이상한 데냐? 그 말에 지훈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아, 남편이 적어둔 카드빚 이야기까지 제가 다 안다는 걸 그제야 눈치챈 거죠. 그날 저는 두 사람을 그대로 내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확실한 게 필요했거든요. 사과 한마디 없이 잠깐 빌리려 했다는 말로 버틸 애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와 상의한 대로 함정을 놨습니다. 이틀 뒤 저는 일부러 민석에게 전화해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기억났다. 내가 와서 같이 정리하자. 민석은 너무 빨리 왔습니다. 지훈까지 데리고요. 저는 일부러 안방 서랍에서 통장 찾는 척 시간을 끌었고 거실에는 변호사와 은행 보안 담당자가 미리 와 있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방 안에 숨어 있었죠. 민석은 제 휴대폰을 들고 엄마, 내가 해줄게 하며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휴대폰으로 OTP 요청 알림이 3건이나 뜨더군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뭐하니? 민석은 당황해서 손을 멈췄지만 늦었습니다. 뒤에서 변호사가 나오며 말했어요. 그 손 그대로 두시죠. 그날 민석 얼굴은 저를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겁에 질린 어린애 얼굴이 아니었어요. 들켰지만 어떻게든 변명부터 찾는 어른 얼굴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주저앉았고 민석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엄마 것도 결국 우리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미련까지 다 꺼졌습니다. 우리 거. 내가 평생 벌고 남편이 쓰러질 때까지 일해서 만든 통장과 집이 이제는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내 거다. 엄마. 그리고 내 아버지 목소리는 내가 쓸 수 있는 도구가 아니다. 한 번만. 없다. 너희한텐 한 번도 없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민석과 지훈 번호를 바꾼 건 아니지만 금전 관련 권한은 전부 끊었고 유언장도 새로 썼습니다. 제 재산 일부는 노인 디지털 사기 예방 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손주 교육 신탁으로 넣어 부모가 손 못 대게 했어요. 민석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울었고 그 다음엔 화냈고 마지막엔 조용히 서 있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 조용함이 뉘우침의 조용함이 아니라
계산이 틀어진 사람의 침묵이라는 걸요. AI로 돌아온 남편 목소리. 새벽 2시에 제 통장 비밀번호를 묻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다음엔 사기꾼인 줄 알았고, 마지막엔 자식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서대로 제 무서움은 슬픔이 되고, 슬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포기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람으로 안 봤다. 난 그걸 확인했을 뿐이다. 남편은 죽기 전에 저를 한 번이라도 더 믿고 싶어서 끝까지 직접 말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남긴 영상 하나가 저를 살렸어요. 그러니 정말 아이러니하죠. 죽은 남편 목소리로 산 자식이 저를 속이려 했고 정작 저를 구한 건 죽기 전에 남편이 남긴 진짜 목소리였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새벽 2시쯤 잠에서 깹니다.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휴대폰부터 봐요. 예전 같으면 심장이 철렁했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알거든요. 죽은 사람 목소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그 목소리를 빌려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과 돈과 정신을 동시에 털어가려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목소리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라 해도요.